오늘 특히 박사 논문에서 활용된 콘텐츠진흥원 과제 연구위 딴의 시점 처음부터 문제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환 교수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처음 과제 선정 때부터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사위원들의 일부 심사위원이 특별히 점수를 아주 높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심사평을 봤을 때는 이게 선정되기 쉽지 않은 과제였을 텐데 어떻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심사위원 해보셨죠? 네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아실 네네. 텐데 그 얘기를 좀 해보시죠. 먼저 이제 우리 아까 진행자께서 검증단이 검증한 논문이 이제 박사 논문 하나 그리고 학회지 2개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학회지가 총 3개. 예, 그래서 저희가 한 편 더 있었어요? 예, 한 편이 더 있고요. 그 한 편이 국민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국민대와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했을 때 한 편이 너무 이제 어떤 특정 논문하고 좀 비슷했기 때문에 네. 거의 베끼다시피 했기 때문에 검증 불가라고 나와서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박사 논문 하나 그리고 학회지 논문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주신 질문에서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평가 많이 해봤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예, 이제 저는 헬스케어 쪽으로 그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본 부분과 또 실제 연구를 수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보직을 산학협력단 보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도 제가 이 파트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과제에서 콘진원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 콘진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애니타 개발 과제를 선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쭉 하나의 타임라인처럼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이 사실 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이었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거의 네네.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것을 2년 전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타임라인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홍석화 씨가 이 관련 아바타 정보를 이용한 운세 정보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2004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그 특허를 등록한 것이 이제 2006년인데요. 네.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콘진원에서의 애니타 개발 과제, 이 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다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우리 김승원 의원실, 김의겸 의원실 등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홍석화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홍석화 씨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홍석화 씨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게 된 계기는 2022년 국감장에 예, 제가 날짜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21일. 예, 그날 이제 국감장에 직접 나와서 증인으로 이제 나왔었었고 그 전에 이제 이 홍석화 씨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 H컬처 이 회사로 아까 그 말한 그 애니타 이 특허를 개발하고 그리고 특허 등록을 한 사람이 이제 홍석화 씨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와 홍석화 씨의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작성을 해봤던 건데요. 홍석화 씨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지만
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도와줬다 또는 논문을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화 씨는 H컬처라는 회사명에서 그 본인이 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애니타를 만든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이제 특허 출원할 때 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정보 시스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아까 그 콘진원에서 사업 책임자로 사업을 받은 건 애니타라고 하고요. 박사 논문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하지만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그렇게 해서 홍석화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네네네. 이제 저희 검증단에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이게 타임라인별로 2004년 그리고 주요 보는 게 6년, 7년, 8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홍석화 씨가 특허 출원한 결국은 그 애니타죠. 네. 예, 그것이 2006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해서 이제 콘진원에서 사업을 받게 되고 그게 2006년도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2007년도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이 레퍼런스로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 그러니까 이게 2004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뭐 대필 의혹도 있는데 뭐 대필은 지금 이렇게 보면 홍석화 씨가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검증단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뒤에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네네. 또 알아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가 홍석화 씨가 했던 그 사업의 책임자로 이렇게 나서면서 한국 콘텐츠 징후능원에서 애니타 개발이라는 그 과제를 이제 신청을 해서 결국 여기에 됐단 말이에요. 네네. 돼서 지금 받은 게 정부 지원금이 7,700만 원. 그다음에 업체가 2,600만 원에서 총 1억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넉 달 동안 받은 거죠, 한. 네, 이게 지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콘진원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하고 같이 이제 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과제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업체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대응 투자 2,600만 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홍석화 씨가 있는 회사에서 대응 투자한 금액이고 총으로 봤을 때는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콘진원의 과제가 선정됐을 때 지금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일부 심사위원이 특별히 점수를 높게 줬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걸 실제 저희가 자료 분석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의원실에서 받아서 자료 분석을 하면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콘진원이든 국가 연구개발 과제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을 꼭 따야 된다. 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42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 7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1차로. 그 과정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과제 책임자로 있는 그 과제는 순위가 이제 7위.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과제 42개 중에 애니타 과제는 7위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7위의 점수가 평점이 이제 88점. 예,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과제가 7위였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했다면 이때는 이제 서면 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심사 과정에서 7위였고 발표 평가에서 바뀌었을 수는 있으나 그 순위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었는데
7이 된 것이 오히려 2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 선정심사위원 중에 3인이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명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3명 중에 눈에 띄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높게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평균 점수로 하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두 분이 많이 줘버리면 이게 다 썸을 해서 나누기 때문에 과제가 선정될 여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서 42개 과제 지원했던 이 업체들은 얼마나 연구자들은 고심을 해서 이걸 했을까. 근데 아까 제가 애니타 과제가 몇 등이라고 했었죠? 7위. 처음에 7위였죠. 네, 7위였잖아요. 그 중에 4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4개 과제 안에 이 애니타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애니타의 그 4개 과제 중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냐? 2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7개 이제 1차에서 선정된 발표 평가를 하기 위한 7개 기업 중에 7위였는데 그러면 그 7위 중에 4개 과제 선정이 되고 여기서 다시 2등이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애니타는 당시에 이제 평점이 79.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예비 과제까지 선정해서 총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4개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평균점이 78.8. 그런데 용케도 그 점수에 가깝게 이렇게 과제가 선정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홍석하 씨의 특허가 이제 등록되는 그 시기가 2006년도잖아요. 2006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선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과제는 뭐 47개 중에 7위, 그 중에 4개는 우선 선정을 하고 하나 예비로 해서 5개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2등이 되면서 이 과제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특정 심사위원이 계속 눈에 띕니다. 2명의 심사위원이. 예. 네. 김경환 교수가 그때 이제 입수한 평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종 결과 평가서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심사위원 중에 특별히 2사람이 계속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2분이 눈에 띕니다. 2분이 이제 높게 주고 뭐 결과적으로 뭐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 빼고 이제 평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균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심사 부장과 관련돼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거에서 이제 보통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면은 한 5명 내지 7명이 보통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그 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는 껴있대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획을 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보통 최소 2명을 자기 편 사람으로 만들어요, 업체가. 근데 이 2명은 뭘 하냐? 최고점, 최하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점보다 대충 알거든요. 평점보다 약간 높게 2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제 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주신 분, 아까 제가 2분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주신 분은 90점을 주셨어요. 굉장히 제일 낮은 분은 70점을 줬습니다. 그럼 이 갭의 차이가 20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혹시 나오나요 지금? 그래서
저 점수를 네. 최고점과 최하점을 뺐더니 네. 이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 2명 중에서 네. 나머지 이제 3명의 점수와 유사하게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더라도 점수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도 평가를 가보면 점수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눈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눈도 있는데 예. 그 평가 기준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평가를 항상 해온 분들이라면은 평가하는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과 70점 이 차이는 굉장히 컸다.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평가표를 보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명기를 했는데 전재우 전재우 위원은 네. 90점을 줬고요. 네. 고봉기 위원은 82점. 네. 나머지는 뭐 저희가 70점대. 이제 무기명 했는데 70점, 75점, 76점 이렇게 70점대를 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전재우 의원의 90점은 안 빼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예,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가장 낮게 점수를 준 그 70점. 70점은 또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82점, 75점, 76점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나누기 3을 하면 네. 합산 결과가 78.6.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치 지금 여기 70점 이상 미만이면 불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78.6으로 2위가 됐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이 좀 혼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제 선정을 할 때부터도 점수에 있어서 두 분의 심사위원이 굉장히 많이 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제에서는 중간에 한번 과제 수행 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아마 그 이제 조금 그 이따가 할 얘기를 겁니다. 하실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준 건데 너무 눈에 띄게 크게 눈에 준 띄게 거죠. 크게 줬다. 네, 그게 눈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눈에 들어왔고요. 아, 이 점수 폭이 이렇게나 저희가 평가위원을 안 해봤다면 뭐 실수로 또는 너무 그 과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그 두 분의 점수표를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심사를 볼 때 네. 누군가 하나 PT를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서면 평가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서면 평가를 먼저 실시를 했고요. 예. 그게 이제 7개 과제. 예. 예, 7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실제 과제는 4개고 그 다음에 예비 선정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 총이 당시 5개 과제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